첫 번째 오픈MP 수업,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이번 주에 그 변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변수의 범위라는 개념은 다들 잘 아시죠? 자, 변수의 범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 A라는 녀석은 이 스트럭처드 블록 안에서 생성이 됐으니까 이 변수의 범위는 이 안이다 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선언한 이 A가 이게 이제 병렬 처리 영역이죠. 이 루프 i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제가 매크로로 만들어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n이 있으면 for int i는 0에서 i는 n까지 i 뿔뿔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 얘는 이제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경우 자, 이 a를 스레드 1번도 쓰고 0번도 쓰고 1번도 쓰고 2번도 쓰고 3번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 누구 거냐? 그리고 과연 이 리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아마 우리의 의도는 이거 같아요. 자, A라는 녀석에 자기의 스레드 id를 더해준 것 같고요. 자, 스레드가 4개인데 포가 4까지 가니까 자, 요거를 제곱한 값을 니라는 자기 tid 안에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만약 한다면 0번, 1번, 4번, 9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근데 출력을 해보면 실제 출력해보면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랑 좀 다른 값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자, 이 A란 녀석에 한 명이 0을 넣었는데 얘가 0을 넣겠죠? 근데 또 좀 있다가 얘가 0을 넣고 여기서 0 곱하기 0을 A 곱하기 LA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얘는 여기다 1을 집어넣겠죠. 그러면은 1 곱하기 1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죠. 원래 나는 0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요 A라는 것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의 범위를 이제 정확한 값이 나오게 하려면 범위를 바꿔줘야겠죠. 이 A를 이 스트럭처드 블록 안으로 넣어줘야지 얘가 이 스트럭처드 블록 안에 로컬 베리어블이 되겠죠. 즉, 각자 스레드들이 자신의 A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왜냐면 얘는 이제 각각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니까 결과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선언하는 녀석은 로컬 베리어블이 된다. 스레드들이 각자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요, 크게 보시면 이 병렬 처리 영역을 만들기 전 OMP 패러럴 전에 선언된 녀석은 이 안에서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는 쉐어드 베리어블, 동시에 액세스하게 된다는 거죠. 녀석이 되고요. 이 안에서 선언한 녀석은 프라이빗 또는 로컬 베리어블이 됩니다. 즉, 각 스레드 자신만의 변수가 되게 되고요. 자기만 액세스하게 됩니다. 물론 이름은 이제 B라고 다 똑같이 있겠지만 스레드마다 자기의 그림이 좀 이상한데 스레드마다 자기의 B를 갖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얘가 얘를 액세스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자기 것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쉐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접근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동기화라는 걸 잘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쉐어드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로컬 베리어블, 프라이빗 베리어블은 이 안에서 선언된 이 녀석들이 프라이빗 또는 로컬 베리어블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건 뭔가 이 앞에서 선언된 것 같죠. 자,
자, 이 녀석들은 shared variable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선언하는 위치를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얘를 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얘를 A라는 녀석을 좀 대충 쓰겠습니다. 패러럴 앞에서 지정을 했는데 얘를 이 안에서 프라이빗처럼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OMP 클로즈인데 이 변수의 범위를 지정해주는 클로즈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그 클로즈들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shared construct입니다. 자, 이 스코프에 대한 클로즈들은 이 work sharing construct 뒤에 오는 클로즈들이고요. 반드시 이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shared construct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공유해서 쓰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OMP 패러럴 앞에서 선언했던 간단하게 적을게요. 요 앞에서 선언했던 녀석들이 원래 shared로 선언이 되듯이 얘를 명시적으로 shared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 OM4 work sharing construct죠. 그 뒤에 shared에서 LBC를 shared로 쓰겠다 라고 지정해 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shared로 지정을 해주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모든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 가능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보시면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쉐어드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이 앞에서 선언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얘를 쉐어드로 쓸지 프라이빗으로 쓸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는 걸 여기서 쉐어드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정의가 안 돼 있다고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private clause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private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죠? 이 변수를 thread local private로 사용하고 싶다. 자기 자신만의 로컬 베리어블로 만들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제를 보시면은 자, OMP 폼인데 tid라는 녀석과 private variable private라는 녀석을 원래 이 앞에 있죠. shared variable이 얘가 없다면 shared variable인데 여기 얘를 선언해 줌으로써 private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만 액세스할 수 있는 local variable로 사용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private를 정해주면은 여기 시작하는 맨 위에 int tid int 배를 선언을 다시 하고 수행한다. 밑에가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C 언어에서 어떤 그 범위 위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고 예를 들어 자, int a는 1 하고 그러고 요 대괄호 스트럭처 블록을 만들고 다시 요 안에서 int a는 2 라고 한 다음에 print f 좀 대충 적어 보겠습니다. a를 해주면 뭐가 출력이 되죠? 이 자기 로컬 안에 있는 애를 먼저 보게 되고 출력한 건 2가 출력되게 되죠. 자, 이렇게 여기서 얘를 로컬 변수로 다시 정의를 해놓고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private clause라는 녀석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자, 얘네를 private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같이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니라는 녀석은 shared로 쓰고 싶고
이 A라는 녀석은 로컬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다음처럼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봤던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 각 스레드 아이디를 제곱한 거를 니에 넣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 앞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뭐 유용하겠죠. 명시적으로 뭐 코드의 가독성 면에서도 좋고요. 어떤 논리적 에러를 피할 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tid와 private variable을 그 private로 지정을 했죠. 자, 로컬 베리어블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스레드가 4개니까 0번, 10번, 20번, 30번이 출력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끝나고 얘를 벗어나서 자, 여기서 프라이빗 베리어블을 출력을 해보면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0, 10, 20, 30? 자, 선뜻 선택하기 힘드시죠? 자, 왜죠? 자, 누가 어떤 녀석의 프라이빗이 진짜인지 모르죠. 자, 결과를 보시면 1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0이 어딨죠? 자, 이 패러럴 리전 전에 선언한 이 녀석, 얘가 여기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 프라이빗이 붙는다는 건 여기 int private 벨을 다시 선언했다는 거죠. 즉 로컬 베리어블로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스트럭처 블록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이 코드 블록 안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프라이빗 베리어블이 얘한테는 유효한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서 100이 출력되게 된다라는 거.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0, 10, 20, 30이 출력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작업의 결과를 요 프라이빗에 넣고 싶다. 뭐 여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 넣고 싶다. 이런 경우 있겠죠. 마지막 결과를 가져오고 싶을 때.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rest, 마지막 프라이빗입니다. 마지막에 프라이빗 베리어블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변수를 가져오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 누가 마지막이냐? 우리 펌이 0에서 100까지 돈다면 이 마지막 인덱스가 마지막이 되겠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배운 워크쉐어링 컨스트럭트 또 일단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 배운 거 루프 말고도 섹션즈 컨스트럭트도 있죠. 자, 여기서 마지막은 뭐냐? 즉 마지막 섹션의 결과가 반영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해보면 예제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5번째 루프의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얘랑 좀 바뀌었네요. 자, 여기가 지금 루프고요. 여기가 스레드가 돼야 되고요. 자, 마지막 루프에서는 450이 자, 마지막에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i를 1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이 안에서는 자, 자기 i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i는 여기 이렇게 자기 아이디를 통해서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자, 과연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출력을 해보시면 자, 이상한 값이 나올 겁니다. 또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 private i라는 것은 여기 int i를 다시 선언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얘랑은 별개입니다. 얘와 얘는 다르다. 이건 틀리다가 되네요. 얘와 얘는 같지 않죠.
자, 그렇다면 자, int를 여기서 선언을 하면 저희는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았죠. 즉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베지 밸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베지 밸류가 나오거나 또는 초기화, 요즘 컴파일러들은 초기화 되지 않았다는 에러를 뱉어주게 됩니다. 자, 비슷한 예제로 뭐 여기 프라이빗을 선언했는데 프라이빗 백을 그래서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컴파일러는 자,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았다 라는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초기화를 하고 여기서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냥 뭐 우리 의도는 이거였겠죠. 이 프라이빗 벨을 초기 값을 예로 설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희 의도는 대부분 그랬을 건데요. 자, 이걸 요 안에 다시 여기 또 프라이빗 벨은 10을 다시 적어주기 귀찮죠.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first private입니다. 자, first 첫 번째 private 여기 이전에 나온 이 녀석을 이 값의 기초기 값으로 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즉 이렇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이게 얘를 여기다 넣어주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초기화돼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는 중간중간 한 번씩 타이핑 실제 해보시고 실행해보시면서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해보시고 넘어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폴트 클로즈라는 걸 배우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뭐죠? 기본값 뭐 이런 뜻이죠. 자, 즉 기본값을 정의를 하는 건데요. 저희 C에서 오픈MP는 기본값으로 none 또는 shared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잠시만요.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자, 요 뒤에 뭐 어떤 예를 선언하고 A, B라는 거 있고 자, 뭐 프라그마 OMP 패러럴 하시고요. 패러럴 뭐 포라고 하고 자, 포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겠죠. 근데 자, 이 A라는 거, B라는 것이 실제로 기본적으로 얘가 쉐어되냐, 프라이빗이냐를 다 지정을 한 녀석도 있고 안 한 녀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한 녀석을 뭐로 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쉐어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면 걔는 기본적으로 쉐어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디폴트고요. 저희가 여기서 유의 있게 봐야 될 건 이 none입니다. none 없다 뭐 이런 뜻이죠. 또는 뭐 디폴트가 없다. 디폴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정을 해야 되죠. 즉 모든 변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클로즈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병렬 처리하다 보면은 되게 로지컬하게 좀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면은 로지컬 에러 아시죠? 예, 찾기 힘든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얘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변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프로그램 짤 때 얘를 명확하게 지정해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하면 반드시 얘를 붙여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희 책에서도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계속 봐오던 예제고요. 뒤에 디폴트 none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tid와 private variable이 스코프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라고 에러를 뱉어주게 되죠. 즉 얘네에 대해서 얘네를 보면 요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스코프가 정의가 안 돼 있다. 얘는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된다. 안 돼 있다. 해서 이렇게 해줘야겠죠. 명확하게 private tid private var 라고 적어주셔야 에러 없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뭐 가독성을 위한 거니까 또는 논리적 에러를 피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첫 번째 오픈MP 수업의 내용이었고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병렬 처리 영역을 만드는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를 어떻게 배분해 주느냐 얘기했었고, 자, 병렬 처리 안에서 변수가 범위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픈MP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